말씀하셨고 증인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사선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축격 기부 50억 한다라고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 이행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축구에 관심 가진 거는 대우 로얄스를 인수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2천억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에도 151억을 기여하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50억이 그렇게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형태로 기여금의 그 형태가 많이 자주 변한 적은 있지만 네. 다음 김재원 의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김대희 참고인은 오후에 이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질의 시간 오지 않았던 김재원 의원님 오전 질의 때 반드시 해주셔야 참고인에 대한 질의 1회 이상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박지영 참고인, 정현우 의원님 이미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오전에 가급적 소화를 하셔야 오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회의가 예정되어 상임위 다시 개의 시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음 질의 때는 반드시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유승민 참고인 오후 4시 이석인데요. 마찬가지로 오후 상황이 본회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하신 의원님들은 반드시 1회 이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오늘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신 홍명보 우리 전 감독님과 뒤에 계신 우리 김병지 선수를 뵈면서 굉장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축구 팬으로서 비애감을 좀 느낍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2002년에요. 스페인전에서 마지막 승부차기를 통해 시원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줬던 홍명보라는 선수는요. 영원한 리베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 그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면 기억을 다시 해내시겠지만 후배들에 대한 리더십 그리고 전략 전술에 굉장히 능통한 지적인 축구 선수 등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칭송을 했습니다. 홍명보 증인 기억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20년 전인데 잘 그래도 그 당시 기억하시죠?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제가 네. 스페인 넣고 그거는 알지만 그 다음에 저에 대한 평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리베로로 예, 칭송받으셨던 그거는 건 기억납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덕장 지장이라는 평가도 받으셨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 32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우리 홍명보 증인께서 한국에 귀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비쳤다라는 보도까지 보면서 우리 한때 그 화려했던 영웅이 저렇게 졸장으로 본인의 축구 역사를 마감하는가라는 굉장한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 혹시 가지셨습니까? 저는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았고요. 물론 제가 한국에 도착 후에 미국으로 출국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밖에서 제가 드린 질문은요. 의혹은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축구 영웅이 지금 국민들을 가장 분통 터뜨리게 하는 원흉으로 우리 축구 졸전의 원흉으로 지금 지목돼서 그 분노가 굉장히 커졌고 지금 이런 청문회 자리까지 와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심정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거는 제가 감독이었고 또 감독이란 자리는 모든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결과나 모든 것들은 저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질의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또 오후까지 질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제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정몽규 우리 전 회장님과 홍명보 전 감독께서는 2024년 국정감사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게 분명 사퇴에 대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실 것을 종용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당시 이유는 이랬습니다. 제가 홍명보 증인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냈던 감독이 무책임하게 사퇴한 이후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답지 않은 절차적 무시와 밀실 행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회장님을 비롯한 그 주요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전력강화위원회가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력화되고 우리 2024년 7월 5일에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당시 감독 추천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던 이임생 이사가 빵집에서 밤 11시에 감독님을 면접하듯이 만난 이후에 별도의 면접 과정과 PT도 없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 점을 아마 국민들께서 혹시 잊으셨을까 봐 대신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감독님. 당시에 축구협회 많은 관계자들과 축구 팬들이 이 문제를 이미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한때 영웅이었던 홍명보가 이 절차적인 모든 이 관리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특혜 시비에 올랐었는데 그때 모르겠다고 대답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기억나고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도 아니었고 아니, 예,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모르겠다고 했던 건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본인 축구협회 오래 계셨잖아요. 축협 전무이사도 하시고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히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런 빵집 앞에서 하는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내가 후배들 보기에 우리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진짜 나쁘끄럽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감독을 선정할 때 특히 외국인 감독 선정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선정할 때도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미 감독직을 물러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과 축구 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거는 누구나 아셨을 텐데 왜냐? 그 이후에 면접과 PT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이사회가 거의 형해화되듯이 열리지 않고 감독에 선임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초등학생도 감독 선임 과정이 이상한 모습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 계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모경 의원님께서 혹시나 고대라는 카르텔, 축구협회 내에 어떤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의혹을 말씀하신 거고요. 맞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존심, 축구인의 자존심으로서 국민들 앞에 축구협회 시스템을 붕괴하는 데 함께 묵인하고 일조했다라는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신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광주 특별시 북구갑 정준호 의원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우리 홍명보 증인에게 특혜 시비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보 증인 2006년 독일 월드컵 앞두고 아드보카트 당시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로 발탁되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 자격증 없으셨죠? 없으셨죠? 예, 그 당시에 예. 제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대표팀에서 제가 제 말씀 요구하는 좀 들어보세요. 회의는 없었습니다. 예. 예. 협회가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던 홍명보 증인에게 국가대표 A매치 출전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상급 자격증을 건너뛰고 곧바로 2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예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급 자격증 취득하신 사실 있으시죠?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아니, 제가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질문 예.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대표팀 지도자는 축구협회 1급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협회에 물어봤더니 홍명보 당시 증인 전 감독 그 당시 코치가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이므로 1급 자격증이 없어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재밌는 거는 홍명보 감독이 이 특혜를 누려서 지도자가 된 이후에 2006년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었는데 2009년도에 폐지가 돼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뭐 제2의 홍명보가 나오면 그때 또 임시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폐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지도자 관련된 보조 지도자이기 때문에 1급 자격이 없어도 무방하다라면서 홍명보 감독을 당시 코치로 선임했다라는 그 협회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입장을 물어보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보조 지도자라는 직책의 정의나 규정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럼 2006년도 당시에 보조 지도자로 홍명보 코치를 발탁한 이유가 뭐냐? 선수단의 소통 및 팀 결속력을 다지는 가교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보조 지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뿐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보조 지도자라는 이 용어 자체도 이 홍명보 증인을 위한 특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앞선 그 배현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빵집 면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빵집 면접이라고 하는 이 특혜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질문이 있었으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 홍명보 증인께서는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한 바 없다. 협회에서 부탁을 해와서 수락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밝히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울산 HD 감독 시절에 2026년까지 재계약하면서 10억 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국가대표 감독으로 연봉이 배 이상 증가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축협이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해가지고 저희가 명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셀러리 리스크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하나로 38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홍명보 증인 그 축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일단은 제 그 연봉에 대해서는 상호 밝히지 않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밝힐 수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까? 훨씬 적습니다. 금액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보고 제가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밝히면 뭐 위약금을 물게 돼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조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금액을 제한한 거는 축구협회인 건 맞습니까? 본인이 제한한 겁니까? 뭐 상호 협의하에 했습니다. 뭐 상호 저는 협의입니까? 네, 뭐 돈 뭐 더 달라고 뭐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 자격증 2급 자격 취득 예외 적용 그다음에 보조 지도자이기 때문에 1급 자격증이 예외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선임을 했다. 두 번째. 아까 빵집 면접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다음에 연봉과 관련해서도 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네 번째 특혜가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홍명보 증인에게만 이런 특혜가 집중이 됐고 그 사이에 한국 축구는 후퇴가 됐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몽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정면 의원께서 아까 50억 기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몽규의 매직 넘버 50억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20년간 정몽규 증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꺼내던 마법의 숫자가 바로 50억입니다. 첫 번째 PPT입니다. 99년도 신주 인수권 매각 차익으로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 하수광고 사업에서 관련된 좀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 그 거제시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5개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자 강경을 받기 위해서 53억 원의 사업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이로 인해서 1개월로 대폭 감격되자 당시 기사만 통해서 보기로 하면 5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PPT. 정말 가슴 아픈 저희 지역의 광주 지역의 참사입니다. 2021년 학동 사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중에 빌딩이 분고해서 정차 중인 버스를 덮여서 9명이 사망했던 참사였습니다. 이때도 희생자 추모 사업, 안전 예산 등으로 50억 원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7개월 후에 22년 자라는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거듭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50억 약속 지키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유가족을 2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정면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증인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사선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축격 기부 50억 한다라고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 이행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축구에 관심 가진 거는 그 대우 로얄스를 그 인수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2천억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에도 151억을 그 기여하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다 그 50억이 그렇게 바로 그 진행되지 않았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형태로 뭐 그 기여금의 그 형태가 많이 자주 변한 적은 있지만 네. 다음 김재원 의원님.